직원 급여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급여 관리 시스템을 쓰려면 먼저 기본 설정하고 급여 관련 기본 설정하고 기본 정보, 직원 정보가 잘 들어가 있나 한번 확인하셔야죠. 자기 사업장에 맞게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설정은 연장이 근무가 있는 경우 1.5배, 기본 급여에 1.5배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아닌 경우에는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당은 10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다. 이게 아닌 경우에 뭐 8시간 반이다 그러면 8.5 이런 식으로 고치시면 되겠고, 정부 지정 최저임금 EPS 지급은 EPS도 시스템에서 관리할 때 EPS 관련 때 하는데, 이 버전에서는 지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장마다 다 다르고요. 원래는 16% 9%만 나누게 돼 있고, 직원이 30일 근무냐 또 뭐 18일 근무냐 해서 옵션에 따라 다르게 돼 있고, 실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사업주 한국계 공장에서 다 내주는 경우도 있죠. 종업원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또 들어야 최소한에 들어야 될 인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 버전에서 적용되지 않고, 준비는 돼 있지만 사업장에 따라 맞춰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두 개는 제로로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체크하셔야 되는데,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토요일 근무 시간, 이거는 왜 이렇게 넣어둬야 되냐면, 아무런 뭐 근태 지각이나 조퇴 이런 게 없으면 관계없는데, 지각 조퇴 이런 게 있을 때 그걸 공제할 때 몇 시간 공제냐 이걸 하는데, 특히 토요일을 왜 별도로 놓냐면 10시간, 평일 기준 10시간으로 일당이 정해져 있는데, 토요일날 만약에 절반을 근무한다든지 두세 시간 적게 근무한다 그러면 실제 1시간을 지각이나 조퇴했을 때 그 비율에 따라 뭐 10분의 6, 10분의 6, 뭐 1시간인데 5시간 근무한다 그러면 2시간으로 계산되고, 시스템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계산하려면 이걸 넣어주셔야 되고, 휴일 근무도 마찬가지. 휴일날 5시간 근무하고 전체 똑같이 우리가 급여를 준다 그러면 5시간 넣어놓으면, 이것도 뭐 지각조퇴가 없으면 관계없는데, 지각조퇴가 있을 때 그 비율에 따라서 공제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1시간이라고 해도. 그 다음에 식사비 공제, 이게 실제는 뭐 제로로 돼 있을 텐데, 처음에는요, 만약에 식사 제공 안 하고 제공하더라도 무료로 준다 그러면 뭐 제로로 놓으시면 되고, 우리가 제공하는 경우에 2,000원에다 3,000원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2,000원 넣어볼까요? 그 다음에 식사 시간이 12시부터 30분이면 0.5인데, 아니다 우리는 1시간이다 그러면 1이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각 조퇴 관련해서 시간 공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히 넣어주시고요. 취소, 만약에 이걸 손을 댔지만 취소하겠다 그러면 저장 안 하고 나가는 거 확인하면 이대로 저장이 됩니다. 이대로 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직원 정보, 일단 5명이 들어가 있는데 시험하기 위해서 nombre 일당은 이제 급여는 일당이 되겠고요. 입사일자, 세둘라 번호 4가지는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세둘라 번호 정확치 않더라도 중복은 허용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번호를 넣으셔야 되고요. 가능한 이제 실제 세둘라를 넣으시는 게 좋겠죠, 번호를. 그다음 주소, 기타 밑에 것들은 좀 옵션이니까 안 넣으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고. 그다음 일당 급여, 이게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 있는데, 일당 급여라고 돼 있어야 나중에 급여 계산할 때 대상이 됩니다. 여기 등록돼 있어도 이거를 체크 안 한 상태 저장하면 급여 계산할 때 자동으로 빠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야 될 때가 있겠죠. 이 직원은 뭐 일당직 직업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한 달에 얼마 준다든지, 뭐 또 지금 일당직 급여 직원이지만 대상이지만 뭐 일주일이고 뭐 2주이고 지금 아파서 당분간 안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나오게 하려면 여기서 죽여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도 또 실제 계산할 때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직원이 완전히 이제 여기서 없애고 싶으면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삭제를 할 때 이제 물어보는데, 퇴직 직원 명부로 이동하겠냐 그러면 이 퇴직진 직원이 퇴직 직원 명부로 갑니다. 그래서 4명이 돼버렸고요. 가서 보면 여기 한 명 들어와 있을 텐데, 나중에 지금 이번에는 들락날락 하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몇 달 있다고 1년 있다 다시 들어올 때 재입사를 누르면 이 사람이 바로 다시 그 정보 가지고 일로 들어옵니다. 다시 5명이 됐을 텐데, 밑에 여기서 이 직원의 급여라든가 바뀐 거, 입사일자를 내가 최초 입사일자를 그대로 유지하겠느냐, 뭐 바꿀 것이냐 해서 몇 가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식사 공제가
펠릭스하고 라몬만 두 명만 돼 있고 나머지 밥을 안 먹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테스트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공휴일 날짜도 뭐 거의 뭐 쓰실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을 텐데 내가 휴일날 근무를 전혀 안 한다 그러면 이건 필요 없고요. 일요일 날은 자동으로 휴일로 계산하는데요. 근데 뭐 중간 평일날 국경일에 근무를 하면서 설정해 놔둔 5시간 근무를 일당을 준다. 10시간 다 근무하면 그것도 여기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럴 경우 여기 넣어 놓으시면 yes 해가지고 넣어 놓으면 그 날짜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그 기간 안에 이 날짜가 있으면 휴일을 보고 혹시 그 지각 조퇴가 있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일단은 없는 걸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한번 돼 있으면 실제 이거는 뭐 처음에 한 번 정도만 체크하고 직원이 새로 들어온 경우 나가는 경우 이런 때만 손을 대고 별로 다시 들어올 일도 별로 없죠. 기본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매주 하는 건 이 급여 처리. 뭐 지각 조퇴 결근이 없으면 가불도 없고 그렇다면 바로 항상 쓰는 건 이 급여 계산 및 지불입니다. 이걸 누르면 쭉 직원들이 나오고 오늘 일요일인데 기준으로 해서 알아서 7일간 나오면 그 중에 일요일이 들어가 있어. 너 규모가 하라고 해서 너 6일 맞냐? 실제 그래서 이 어제부로 계산하나 뭐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확인. 지금 확인하기 전까지 오른쪽에 계산 버튼을 누를 수 없게 돼 있죠.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다시 이걸 내가 뭐 수정하고 싶다 수정해서 내가 식사가 그동안 뭐 5일이 있었다.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2명만 지금 대상인데 실제 뭐 식사 제공 유료로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공장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금방 계산이 끝났는데 밑에 나온 사람들이 급여 지불 대상자입니다. 5명이 전부 나왔죠. 세 번째 있는 그 중에서 내가 어느 사람 안 주려고 그러면 아까 이 선택란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셔도 되고 계산 후에도 여기서 또 어떤 걸 선택해서 삭제 버튼을 눌러서 없앨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그리스는 대상에서 제외하느냐 아니요 일단 하겠고요. 전부 삭제면 다 없어지고요. 세 번째 있는 명세 보고서를 누르면 이제 보기 쉽게 나옵니다. 여기서 전체 페이지를 보고 이걸 엑셀이나 워드나 PDF 내보낼 수 있고 인쇄기로 뽑아서 볼 수 있고 일단 화면으로 그냥 보죠. 이게 보면 지금 뭐 아무런 공제가 없이 식대만 공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2,000원 5번 해서 이렇게 공제가 있었죠. 이 두 사람만 펠릭스하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181만원 이상 없다 그러면 바로 영수증 인쇄 하면은 A4 용지에 기존 그 용지에 아쿠아토로 용지에 3명씩 하나에 3명씩 인쇄를 해주죠. 이때 왼쪽에 1은 네가 실제 받을 금액, 이 오른쪽은 공제될 금액. 공제가 전혀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오고 공제가 있는 사람은 여기 있죠. 꼬미다 5번 넣어서 만원, 36만원인데 그 중에서 공제 만원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필요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가면 2명만 있겠네요. 5명이니까 이렇게 해서 전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주고 나면 뭐 저장을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이런 기록을 쭉 남겨놔야 나중에 1년이면 1년, 6개월, 6개월 어느 직원의 그동안 받아간 돈 아니면 전체 직원의 우리가 얼마 돈을 지출됐는지 급여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한번 나가면 이 보고서에서 보면 지금 전부 해봐야 이번 주가 이번 주만 있겠네. 제가 여기 아마 하나가 그동안 안 넣은 것 같은데 테스트 버전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실제는 많으면 쭉 나오겠죠. 이제 이게 많은 경우에 일당직 직원 어느 특정 직원에 대해서 내가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지정해서 그동안 받은 걸 쭉 볼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년 6개월이요. 여기서 날짜는 여기서 지정하죠. 여기서 뭐 2006년 1월부터 1월 1일부터 해서 쭉 볼 수도 있고요. 지금 그렇게 해도 하나뿐이 안 나오겠지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급여 시스템을 쓰실 수 있고, 그럼 아까 이제 우리 근태 처리를 안 했는데 한번 이제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얘가 매일 해야 되겠지만 그래 이제 편하겠죠. 화요일 날 안드레아가 7시 출근인데 8시에 했다. 뭐 예를 들어서 확인. 1시간이냐? 예스.
그 다음에 그리셀이 또 얘는 뭐 30분 늦었다. 그래서 30분. 조태도 하나 해볼까? 조태. 얘는 조태를 수요일날 라몬 조태를 뭐 1시간 일찍 갔다.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달력에 여기는 뭐냐면 이제 계속 넣다보면 데이터가 많은데 일주일 거만 나오게 하는데 내가 혹시 예전 것도 보고 싶으면 여기서 이걸 날짜 지정해서 그 사이 거 보자. 그러고 지금 뭐 그것뿐이 없겠지만 이걸 지정해서 다시 필터 적용할 수 있고 직원이 굉장히 뭐 이 리스트가 뭐 한 100명씩 된다, 50명 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라모님 뭐 안드레아만 안드레아 요거만 쳐서 검색해서 안드레아 거만 이렇게 또 안드레아를 여기서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리스트가 많을 때 어느 직원 이렇게 찾아서 기록하려고 할 때 너무 많으면 그래서 어떤 이름만 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요. 빨리 찾자를 그래서 바로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외출 다 마찬가지고 그렇게 기록하시고 결근은 뭐 바로 그냥 어느 날 하면 바로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한 명 해볼까요? 결근한 거. 예. 근데 이게 혹시 누르다가 내가 이 수요일날 2일날 누르는데 딴 날짜를 누르면 경고합니다. 너 이번 주가 아닌데 하냐? 아니요 하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할까요? 목요일날 이사벨이 결근했다. 이거 잘못 진짜 눌렀네. 10일이 아니고 목요일이 3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마찬가지 연장도 그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요. 가불금도 하고 가불금 이제 많이들 하죠. 수요일날 우리가 펠릭스가 5만원 했다. 한 명만 넣죠 뭐. 그 다음에 대출금과 가불금의 차이가 있는데 대출금 뭐냐면 가불금은 무조건 금주에 그 기간 내 가불금은 무조건 급여 줄 때 자동 공제합니다. 시스템에서. 근데 어느 경우에 이 직원이 뭐 돈을 빌려가 할 때 좀 큰 금액일 때 주로 그렇겠지만 분할해서 공제하거나 아니면 뭐 임의 날짜 하려면 대출로 꼭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직원이 돈을 많이 가져갔다. 라몬이 기록 변제 기록 보고서인데 처음에 이제 대출할 때는 금액 기록으로 가서 30만 원을 얘가 했다. 메모에는 뭐 때문에 했다고 넣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급여 줄 때 다시 이제 대출금이 있는 애들은 보고 쭉 있죠. 얘가 일일날 요번에 좀 떼자. 토요일날 뭐 일요일날 토요일날 기준으로 내가 변제 하면 이제 30만 원인데 5만 원 띄자. 그래서 저장을 하면 실제는 마이너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됐죠. 그러면 이제 지불 계산하면 다시 해볼까요? 뭐 토요일 기준으로 하고 공통 다시 계산. 근데 하나도 지금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면 이 현택이 아까 한번 실제 지불을 했어요. 시스템이 압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너 지금 30일부터 5일까지 한번 지급한 게 이전 실제 이렇게 정상적이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나와야 돼. 저희가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때 경고를 해요. 그 대신 전부 그럴 때는 이제 이게 돈을 이미 받은 직원들은 이게 선택이 자동으로 안 돼 있습니다. R이기 때문에 그럴 때 다시 전부 선택을 해서 이런 경우는 실제 없었겠지만은 이미 다 발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시 계산하면 경고를 하는데 진짜 다 지우고 새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금방 뭐가 잘못됐을 때 다시 가서 보면은 다시 여기 내용들이 쭉 이렇게 공제가 1시간 지각 조퇴 뭐 해서 가불금 결금 다 해서 아까보다는 지급액이 많이 줄었죠. 이렇게 해서 영수증 다시 새로 뽑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은 하나만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잘못되거나 그랬을 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다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다가 어느 직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식사 공제가 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원래는 지금 어느 직원 하나만 이렇게 다시 계산을 해보려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대 실제 뭐 이런 식으로 요번에 참 식사를 제로로 넣을까 식사 공제가 없네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고칠 수 있는데 수정해서 식사를 4번 했다. 그리고 다시 계산하면
다시 계산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친구는 한번 안 먹었다 할 때 계산하면 4번 있는데 이걸 내 3 하고 고치고 이때는 수정 후 재계산을 눌러야 됩니다. 8,000원에서 다시 6,000원이 되겠죠. 저장하면 다시 펠릭스 공자가 여기 6,000원 됐습니다. 확인해 보면 식대 펠릭스 6,000원 여기 8,000원 이런 식으로 어느 직원 하나만 일부 사항만 고칠 경우 이렇게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 친구에 대한 거 수정할 수 있는 건 식대하고 근무 일수 요것만 왜 딴 건 다 그 가불금이나 결근해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식대의 경우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의 경우에 참 보면은요 아까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 대출을 받은 친구가 있었죠? 누굽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없고 여기 없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친구가 같은데 여기 있네요. 그래서 5만원 하고 30만원 중에 25만원 남았다로 이것도 찍어줍니다. 네가 얼마 앞으로 더 낼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급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